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카메라를 처음 구매하시거나 카메라를 구매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가격인데요, 가격은 개인차가 너무 커서 좀 제외를 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카메라를 고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인데요. 카메라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캐논, 소니, 후지, 니콘, 파나소닉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상위권으로는 캐논과 소니가 상위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서드 파티 렌즈들이 캐논과 소니의 마운트를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인기가 많은 브랜드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다양한 렌즈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중고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어 가고 있고, 매뉴얼을 찾기 위해서 영상을 찾을 때도 훨씬 많아서 스트레스 없이 매뉴얼이나 조작 방법을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두 번째는 센서의 크기인데요. 센서의 크기는 행복순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센서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는데요. 풀프레임 35mm 판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한 0.5배 더 작거나 0.6배 더 작은 크롭 센서가 있고, 그것보다 더 작은 2분의 1 센서인 이제 마포 센서, 그것보다 더 작은 1인치 센서, 이제 액션캠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1인치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풀프레임보다 크면 중형 센서라고 부르는데요. 카메라를 구매할 때 대부분은 이제 예산이 한 50만 원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면 크롭 센서 정도의 카메라를 많이 구매를 합니다. 풀프레임의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 하면 한 100만 원 이상 정도 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를 선택을 하셨다면은 센서에 맞는 렌즈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소니를 예를 들면은 크롭은 이 마운트고 풀프레임은 이 마운트라고 합니다. 크롭 바디들은 E는 물론이고 EF 렌즈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크롭 바디에서 풀프레임 바디로 넘어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렌즈는 풀프레임 렌즈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이후에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은 장착은 되지만 이제 비네팅이 생겨서 결국에는 풀프레임이지만 풀프레임 안에 크롭 센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애시당초 이제 바디를 구매를 하셨을 때 바디가 크롭이지만 나중에 풀프로 넘어간다 하시면은 미래를 위해서 렌즈는 풀프레임용 렌즈를 구매하시는 게 카메라를 바꾸셨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바꿀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무게인데요. 저는 카메라 무게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카메라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들고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가벼운 바디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A7C2를 가장 많이 들고 나가고, 후지 100V도 제가 구매를 해서 잘 쓰다가 아무래도 리코가 훨씬 가벼워서 100V도 팔고 데일리로는 리코만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피나 무게가 크고 무거울수록 고민하게 되니까 웬만하면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질이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크고 좋은 카메라가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를 들고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가벼운 카메라가 압승인 것 같아서, 처음 이제 카메라를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가벼운 카메라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 400g 이하의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초점인데요. AF가 잘 되는 카메라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가 색감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후지를 샀었죠. 그래서 후지의 상위 기종인 T5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소니를 메인으로 쓰다 보니까 소니를 쓰다가 후지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파나소닉을 가지고 짐벌로 촬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포커스를 너무 못 잡아서 결국에는 핸드헬드로 들고 포커스를 수동으로 잡아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포커스 성능은 초보자이신 분들은 꼭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카메라들은 되게 포커스 기능이 좋지만 예산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중고로 찾아보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옛날 카메라로 보시게 되는데, 구매하시고 싶은 기종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포커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판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노이즈 성능인데요. 1번과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센서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적어지니까 카메라 자체에서 노출을 올릴 수 있는 게 ISO입니다. 크롭 센서나
시네마 카메라 같은 거 보면은 노이즈가 막 들끓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가 예전에 레드 코모도로 찍게 됐었는데 ISO가 800 정도 났는데 노이즈가 너무너무 자글자글하게 보여서 후반에서 다 지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카메라를 샀는데 이거 자체가 좀 고생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최대한 억제되는 카메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래된 카메라일수록 노이즈에 더 취약하고, 요즘은 디토 감성이라고 해서 노이즈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일부분이지 여러 가지 범용성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카메라를 볼 때는 노이즈 억제력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은 한 ISO 한 6400, 3200까지는 괜찮아 보여가지고 저는 그 정도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셨을 때 노이즈 억제력이 너무 좋지만 화질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는 이제 영상용 바디로 보시면 되는데, 화소수와 노이즈 억제력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대부분 소니 같은 경우는 M 시리즈가 좀 그런 부분에서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카메라를 구매할 때 꼭 알아봐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카메라의 성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놓치게 된다면 결국엔 이중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카메라를 많이 샀다가 팔았다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구매하실 때 한 번에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